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칩셋 미디어고요. 네, 코드 번호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9일 11시 33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오늘 좀 알아보면서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절하게 조정을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번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 십세 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항상 몽키디 루피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십세 미디어가 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3.8% 감소한 2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 영향으로 라이센스 사업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8일 칩셋미디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매출 154억 원, 영업이익 23억 8천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3.8%가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실적 부진은 라이센스 개혁이 감소 때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 매출은 미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코로나에서 비교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여줬지만 미국을 포함한 타 지역은 고객사들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라이센스 매출이 부진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글로벌 탑10 규모의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자립을 꾀하는 중국은 오히려 프로젝트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60%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올해 미국을 포함한 타 지역도 지연되었던 개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 나아가 아마존, 구글 등의 플랫폼 업체와 국내 통신사 등이 자체 칩 개발을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영상 데이터 처리에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자사가 신규 라이센스 이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나와야 할 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 나와야 될 게 이제 올해로 이연이 될 겁니다. 네, 올해 이연으로 될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나마 코로나의 영향에서 좀 빠르게, 그러니까 막아 중국을 막아놓으면서 이동 제한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좀 차근차근 잘 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칩셋 미디어도 실적은 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연되었던 게 이제 올해에 반영이 되면은 그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은 지금 해소되고 있는 주가 흐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받는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유난히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커요. 그리고 LG전자도 매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좋은 거에 있어서 지금 눈여겨볼 점은 뭐 애플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런 협력이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가장 높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현대차 그룹이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또 텔레칩스의 자회사로서 그런 텔레칩스가 괜히 자회사를 두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칩셋 미디어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반도체 설계 자산에 대해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IP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적용 분야가 광범위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80%의 인원들이 연구 개발 인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쪽에 많은 투자와
많은 그런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이 나왔어요. 컨퍼런스 콜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자, 삼성 반도체 전장 인수 이례적으로 언급. 네, 유력 후보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통큰 배당 이슈는 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얘기할 내용은 없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 인수 합병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네, 삼성전자가 2016년 미국 하마 인터내셔널 9조 4천억 원에 인수한 이래 조 단위 메가딜을 또다시 성사시킬지 주목이 된다. 가장 유력한 M&A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와 차량용 전자장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최 사장 발언을 종합하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3년간 M&A 대상을 검토하고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총 116조 2천억 원을 쌓아뒀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빅딜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본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업계 M&A 규모는 1,150억 달러, 약 128조 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가장 크게 M&A 역사상 반도체 M&A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 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네, 그래픽 카드로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회사를 47조 원에 인수를 했었어요. 이 역사 세계 최대 규모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걱정과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엔비디아나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M&A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해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지난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수사에 계속 시달렸던 삼성전자는 이런 잔치에서 소외가 됐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키를 잡기 시작한 2014년도부터 글로벌 M&A에 본격 나서 3월 인터넷 기업 스마트싱스를 인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2016년 말부터 최근 5년간 삼성전자의 M&A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2019년 초 세계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인 네덜란드의 NXP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문이 나왔다. 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NXP는 퀄컴이 2018년도에 약 44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다. 이때 무산이 되었었던 이유는 중국이 퇴짜로 놨습니다. 네, 이 밖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언 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매물로 거론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5년 만에 전장 사업 팀장을 M&A 전문가인 이승우 부사장으로 교체를 했다. 네. 과연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당연히 모르죠,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고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도 고려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떡밥은 던져졌다. 떡밥은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될지 어떤 기업이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기업에서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네덜란드 NXP가 사가 여기서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M&A를 에 있어서 이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뭐 NXP 뭐라 해야 되나 협업 부각 뭐 이런 거. 자, 칩셋 미디어가 NXP사랑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재료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이제 여기서도 다 나오죠. 세계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 네덜란드 NXP.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 2등 하고 있어요. 1등, 2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을 주는 파동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제 관점에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반영이 안 돼. 자,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랐어요. 만약에 근데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칩셋 미디어는 추세가 기대가 된다.
예,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추세.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구간들 다 지지 구간,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돌파, 만약에 월봉, 오늘이 월봉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월봉이 만약에 이 정도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은 바닥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받고 추세가 나와주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예. 재료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저는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면서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요. 동시에 텔레칩스란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어,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있어서 한번 주목하시고요. 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